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시대 3대 포구의 명성과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강경에서 즐기는 2020 강경문화재 야행. 아름다운 강경 이야기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정은숙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굳이 뭐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 국민작가 김홍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강경문화재 야행에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강경 온다 네. 생각하면은 네, 이게 고향길 갈 때 네, 어머니의 품 속으로 왜 아, 들어가는 느낌. 네. 그래서 기분 참 좋게 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예, 예. 네. 사실 요즘 뭐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일상, 그 전과 달라진 일상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1년 가까이 강연 또 행사 네. 뭐 이런 것들을 못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네. 글 쓰는 사람이니까 네. 책 읽고 글 쓰는 게 좀 많겠지 싶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생각하네요. 네. 그것보다 네. 스마트폰으로 뉴스만 자꾸 보고 걱정스러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걱정을 하고 네. 주변에 전부 어렵게 사람들이 되니까 그 네. 걱정하고 아. 위로하고 하느라고 네. 책도 잘 안 읽히고 네. 글도 잘 안 써지고 그래요. 아.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네. 한국인 모두가 다 이렇게 네. 자기도 모르게 가슴앓이를 네.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책도 마음이 편해야 이렇게 그렇죠.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강경 이야기라서 강경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 좀 나누고 또 선생님 작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 유년 시절, 학창 시절 다 논산에서 보내셨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옛날에는 네. 시집이나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게 이제 친정이 너무 멀으니까 공주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바로 들고 왔죠. 아. 그러니까 이제 호적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고할 때는 네, 네. 이제 공주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깐난쟁이부터 논산에서 자랐고 네.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논산 대건 유치원부터 네, 네. 초중고등학교 다 재수할 아. 때까지 계속 논산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좀 사실 강경이 논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강경에 대한 좀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있을 수밖에 없죠. 아, 네. 왜냐하면 네. 강경이 이제 논산보다 옛날로 보면은 네. 그 전통 도시 역할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강경이 저희들이 배울 때 보면 이제 대구, 개성, 강경이 3대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여기 강경 포구 때문에 네, 네. 물산이 풍부했고 옛날부터는 그 군산서부터 네. 배가 여기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을 읽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볼거리가 많은 곳, 또 그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니까 네. 새로운 풍물을 볼 수 있는 곳,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강경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정감 가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강경이 뭐 예전에 인구가 뭐 10만이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네. 3대 포구 2대 시장이었고 배가 뭐 이렇게 다 뭐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좀 실감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희들은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실감이 나는데요. 네. 이게 참 그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 배가 그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어린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것들이 그분들이 좀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막 나눠줘요, 뭐를. 네.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이제 그 부둣가를
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구나. 진짜 뭐 그 말 그대로 예전에 뭐 강경이 하했다. 그래서 왜 하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옛날에 이제 옷이 다 흰 옷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정말 번성했던 정말 그런 근대 상업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논산에 살면서 네. 이렇게 이제 뭐 노성, 부적, 뭐 성동, 저 탑정, 저수지 네, 뭐 네, 네, 네. 이쪽에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은 자주 가는데 강경은 들어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네. 강경 상구가 워낙 유명했어요. 맞아, 유명했죠. 유명해가지고 네. 강경 사람들이 대공고등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 전부 강경 상고를 들어갔거든요. 명문이라서. 명문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강경 쪽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강경 상고 다니는 친구들이 쟤들 보고 옛날 재밌는 말이죠. 똥통학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을 돋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또 다 교복 입고 다니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자랑스럽게 그 강경상고 교복을 네, 입고 네. 다녔겠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선생님 뭐 강경하면 떠오르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혹시 있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강경이 스승의 날 발원지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네, 네. 옛날 강경 여고죠. 지금 네, 강경고등학교. 네. 거기서 스승의 날 발원했죠. 그다음에 네, 네. 김대건 신부님이 음, 그 최초로 그 강경 포구로 들어오셔서 네. 그 한국의 그 천주교 역사를 새롭게 만든 곳이 네. 또 강경 아니겠습니까? 네. 또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네. 강경 경찰서를 여기 서장님하고 이분들이 모두 다 끝까지 지켰어요. 6.25 전쟁 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강경 정신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최초 침례교 옥묘봉에 있는 네, 네. 최초 침례교가 대한민국 네, 네, 네. 그 강경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네. 그 강경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그것이 이곳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존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경이 상업 도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디보다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렇죠. 네. 6.25 전쟁 때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경찰서를 지킨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 그 독립운동 할 네, 때 네, 네, 네. 그때도 이 강경에서 그 끝까지 자기 역할을 했던 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가 다른 곳이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강경이 3.1 만세 운동이 아우네 장터보다 더 먼저 여기가 먼저 열렸던 시작했습니다. 시작됐던 예. 곳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정말 강경은 정말 어디 가도 이렇게 지지 않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강경이라는 표현이 네, 풍광만, 네, 네, 자연만, 네, 그다음에 강만이 아니고 네, 네. 그 강경의 정신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강경이 저희 곁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강경에는 정말 그 아까 예전에 번성했던 만큼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대 건축물도 많고 또 명소도 많고 또 뭐 이미정, 팔계정, 또 중림서원 문화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 아마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안 갈 수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 그게 네.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니까 네, 네, 네. 가까운 곳이고 이제 강경에서 무슨 일이 있다, 행사가 있다 이러면은 네, 네. 온 김에 이렇게 가고 우리 이제 젊은 시절에는 그 친구들이 네. 그 옛날엔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네. 막 이렇게 자랑을 좀 요즘 같지 않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같이 어울려 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럼 혹시 이제 가보셨던 곳 중에서 정말 여기는 정말 인상적이다. 그리고 좀 외지에서 누가 와도 나 여기는 꼭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명소나 장소 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저 옥녀봉하고 강경포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네.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계단이나 뭐 이렇게 그 가림막 같은 것도 현대식으로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 정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네.
그것이 아마 되살려 놓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옥녀봉이 저희 금강하고 같이 해서 논산 8경 중에 7경에 들어갈 그렇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정말 선생님 말대로 거기가 그냥 지금 가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개발이 되고 이렇게 복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경에 오면서 정말 노을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또 이제 오다 보니까 야행이라서 또 이렇게 막 조형물도 많이 해놔서 더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왔거든요. 강경의 밤은 뭐 이거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혹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강경의 밤은 그 한국의 밤이라는 게 네, 별이 총총하고, 그러니까 네, 금방 하늘에서 별이 네. 그냥 그 무더기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 그것은 그 한국 전체가 또 그래요. 예, 강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네. 이제 강경에 그 강이 있으니까 네. 그 강에 비친 달빛과 별의 모습이 아, 이게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더기로 쏟아진 별이 네. 또 그 강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달도 또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 함께 그 연관되는 것이죠. 야, 옥녀봉에 옥녀가 그냥 내려왔던 게 아니죠.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내려왔을 거예요. 저는 사실 오면서 강경의 밤은 첫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잊을 수 없고 항상 생각이 나고 아련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오시다 보면 강경이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발전할수록 사실 그 고유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이제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강경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노력을 이제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도 보존하면서 좀 널리 알리려고 이렇게 이제 구락부 이런 것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강경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전통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지난 세대가 갖고 오는 그 DNA거든요. 그리고 지난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강경 같은 곳은 네. 그 전통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현대 문명과 네. 이게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엮여야 되는데 아직 그 강경은 과거는 그 말하자면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데 현대는 아름다운 형상까지는 아직 못 왔다. 좀 더 노력을 하면은 강경이 그 다른 그 전통 도시에 못지않은 그런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근대 건축물이 사실 뭐 목포, 뭐 군산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저 강경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타 지역 갈 때마다 우리 지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야행도 이렇게 강경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강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강경의 이야기, 아름다운 강경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작품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BS 북채널 2에서 그 방영된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서 예. 지난 100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도서 중에서 한국인이 사랑했고 또 한국인을 만든 책을 사회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시문의 탈춤 그리고 월간 보물섬 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와 함께 선생님의 인간 시장이 당당하게 뽑혀가지고 방영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가 네. 제1회가 상록수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인간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고맙고 기쁘고 네네네. 행복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 인간 시장의 그 네. 첫 배경이 논산이거든요. 네네. 이제 기찻길 옆 제가 살던 그 지금 반월 초등학교와 기찻길 그 사이 동네 네. 옛날에 우리 동네를 반월동이라고 하지 않고 방죽골이라고 했어요. 아, 방죽골. 예, 거기서 어린 시절 지나면서 했던 그러니까 악동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던 시절이 인간 시장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렇게 뭐 정말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속을 시원하게 해줬던 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바꿔서 그럼 선생님을 만든 선생님이 사랑한 책 네 권을 꼽으시라면은 어떤 책이 있을까 당연히 궁금합니다. 인간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저를 네. 인간 시장하면 김홍신 하면 인간 시장이라는 네. 네. 등식을 만들어 줬고 네. 그다음에 네. 인간 시장 때문에 그 한국 현대 문학사의 신화라고도 했고 전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된 했으니까 그걸 빼놓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네. 3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온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썼던 그 대발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웅온한 민족이었던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장엄했고 그 초강대국인 당나라를 쳐들어갈 정도의 그 정신적, 그 다음에 고구려를 완벽하게 계승하면서 그 당나라와 맞짱을 붙고 또 당나라를 쳐들어가서 네. 그 산동반도를 뺏고 항복을 받았던 그런 그 네. 민족 정기 네. 네. 이걸 쓰면서요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황홀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 작품은 바로 이제 이 두 작품 다 논산 이야기인데 네. 그 대곡이라는 게 저기 대곡. 성동 쪽에 네네. 옛날 그 우리 6.25 전쟁 때 그 그 말하자면은 낮에는 뭐 그 국군이었으면은 밤에는 공산군이었다든지 하면서 좌우 대립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아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아픔이 서린 이야기 있어요. 그건 이제 대신 운다라는 뜻으로 대곡이라고 그래서 해요. 대곡이군요. 대곡 그 물고기자 이렇게 작품 해서.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논산에 옛날에 보면은요 그 거지 그다음에 네. 그 소매치기 네네. 그다음에 농마주의 뭐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논산이 옛날에 보면 이제 씨름 같은 게 난장 섰을 때 네네. 이게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을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노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제목을 난장판이라고 했어요. 난장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흔히 난장판 하면은 막 얼클어져 가지고 뭐 네, 흩어진 맞아요. 사회를 얘기하지만은 네네네. 본래 그 난장판은 옛날에 우리 한국인들의 놀이판이었어요. 즐기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7월 백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쓴 소설 그런 것들을 네 작품을 얘기하라면 네네. 잊을 수가 없는. 전 사실 인간시장하고 대발에는 당연히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정성을 정말 많이 들인 책이잖아요. 대발이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집필 뭐 자료 수집하고 하는 데가 그 10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럼 대곡하고 난장판 그것도 제가 좀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사실 선생님 책 중에 뭐 책 몇 년 전에 나온 바람으로 그린 그림 예, 그 예. 책을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바람으로 네. 그린 그림도 사실은 이제 네. 논산 이야기죠. 그러니까 논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그 말하자면 그 논산에서 그 이야기가 네.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논산 그 네. 성당 네네. 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선생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앞부분은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살 많은 유치원 선생님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첫사랑.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네. 말하자면 그 지금 이제 샘플 유치원이죠. 거기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썼으니까 앞부분은 그건데 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그 소설이죠. 그런가요? 그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 네. 만든 이야기죠. 저는 제가 사실 그 유튜브로도 선생님께 강연 그 영상 같은 거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첫사랑이 약간 이제 그걸 해서 쓰신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읽는 내내 이 남자 주인공 리노가 작가님이 아닐까. 아니 또 제가 상상했어요, 이거. 원래 그 네. 성당 네. 세례명이 리노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네. 고민을 하다가 제 그 리노로 써야 네. 그 제가 쓰면서 더 실감 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쓰다 보면 좀 장단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감정이입이 된다든가. 이런 그런 감정이입이 되죠. 기죠. 어떤 때는 네.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동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초기 작품인데 해방영장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네. 제대를 하고 나서 첫 직장이 지금은 월드비전인데 옛날에 선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나환자를 도와주는 데 가서 제가 2년간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환자들하고 계속 이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야 돼요. 대단하시네요. 그 한센병 환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제가 그 한센병 환자들이 먹는 DDS라는 약을 6개월이나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첫 소설을 쓰는데요. 소설을 쓰는 동안 네. 온몸이 가렵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래갖고 막 그 저기 온천에도 가고 약이 독해서. 그다음에 그 아니 이제 약을 먹은 뒤죠. 그다음에 그 피부 약도 바르고 네, 먹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래도 계속 이 저기 피부가 낫질 않아요. 근데 소설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몸이 피부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면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그때 크게 배운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만년필로 글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만년필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네. 이렇게 글을 쓸 때 거의 다들 이제 펜이나 만년필로 쓴 시절이었죠. 근데 남들은 전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워딩으로 전부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쓰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만 늦는 게 아니고 원고 양도 점점점 이제 나이도 먹었고 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정도였으면 사실 대발에 이렇게 쓸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요, 그게 원고지로 네. 12,000장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20매 정도를 네. 날마다 꼭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써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온 몸이 그렇게 고장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선생님처럼 사실 그 이력이 많으신 분도 없으세요. 뭐 작가는 기본이고, 뭐 정치인, 뭐 교수님, 시민운동가, 뭐 많은 이력이 계신데 혹시 다시 태어나서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혹시 어떤 직업을 고르실까요? 당연히 소설을 고르죠. 이렇게 힘들고 한데도 그래도 제일 그럼요. 소설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아이들이 만약 소설가가 된다면 제가 반대를 하지만 네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쓸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제가 어디도 글을 썼는데요. 죽을 때 네. 만년필을 손에 쥐고 죽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그 김홍신 문학관 네. 아시죠? 네, 김홍신 네. 문학관을 가보면은 네. 지금 그 마크가 아래가 빨간 거고 위가 까만 거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네네네. 있어요. 네네. 그 위에 까만 거는 그 잉크고 아래 빨간 거는 내 몸속에 피를 찍어 쓰겠다 그런 뜻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 사실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그런 뜻으로 그걸 만든 겁니다. 네. 선생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의대를 가시려고 하다가 국문과를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어머니가 특히 네. 네. 대학을 가려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때 그 옛날 어른들 다 병이 많았죠. 병을 네, 달고 맞아요. 살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의대를 가라. 그래갖고 카톨릭 의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또 시험을 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할 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소설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나중에 혼났지만은 제가 그 부모님의 허락 없이 그냥 그 국문과를 들어간 것이죠. 부모님한테는 좀 사실 불효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행운이고 행복이죠. 선생님 같은 분이 글을 안 쓰셨으면은 저희 어쩔 뻔했어요. 그 대소설 인간시장도 못 읽고. 근데 대화도. 나중에 어머니가 그런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더 말리지 않길 잘했구나. 아, 네, 인정하신 거네, 기죠. 그렇죠. 이제 근데 네. 언제까지 인정을 안 했느냐면 제가 인간 시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스포츠 네. 스타나 연예계 스타는 그 세상이 잘 안 알아주셨어요. 뭐 딴따라라고도 맞아요. 하고 딴따라라고 했죠. 그 저기 네. 헝그리맨이라고도 네. 하고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소설을 쓴다거나 뭐 이러면은 시를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높게 선비처럼 봐줬거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인정을 안 하다가 인간 시장으로 탁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네. 대스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어깨 힘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야 이렇게. 심지어는요. 네. 참 어머니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인간시장 10만 부 돌파하니까 출판사에서 그 당시에 포니2를 하나 사줬어요. 포니2. 그리고 100만 부 돌파하니까 이제 스텔라를 사주고. 네.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포니 때죠. 그러니까 81년도인데 그 시골에 왔는데 갑자기요. 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그쵸. 갑자기 저보고 네. 시장에 뭐 사러 가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모시고 갔는데 옛날에는요. 네. 지금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만 이렇게 돌려야 됐어요. 네. 근데 그 공설시장 안에 얼마나 장날 사람이 많아요. 네. 차 지나가려면은 거기 지나가는데 한 15분, 20분 걸려야 돼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일부러 거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아무개 엄마 하면 부르면은 우리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이렇게 그런 자랑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효도구나. 그러네. 정말 뿌듯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죠? 예, 어머니가 그렇게 아니 좋아하시는데. 지나가면서 괜히 뭐 사지도 않으면서 아무개 엄마 불러가지고 네. 우리 아들 왔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상상이 됩니다. 네, 어머님의 그 뿌듯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그렇죠. 모습이.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그 지면 인터뷰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어린이들과 어울리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예. 있는데 사실 선생님하고 어린이들은 좀 잘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뭐 어린이들에 대한 작품을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가요? 그러면 그동안 동화를 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낌에 늙어서 결국은 늙으면 아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늙으면 아이가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늙으면 내가 아이처럼 될 것이다 보나마나.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동시나 동화를 쓰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이제 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글을 아이처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벌써부터 제가 기대가 막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논산에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김홍신 문학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또 공연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공간이 특히 논산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죠. 네. 왜냐하면 논산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보면은 논산이 훈련소 때문에 이제 좀 잘 안 알려진 것이 뭐냐면은 조선조 최고의 석학들이 논산 출신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암 송시열 선생을 네. 비롯해서 윤중 선생, 그다음에 도남서원의 김장생 선생의 네, 그 네. 역사적 의미, 네. 그게 세계 문화유산 됐지 네, 않습니까? 네, 맞아요. 또 은진미록이 국부가 됐고요. 네, 맞아요. 국보. 네. 그다음에
그 여기 이제 강경뿐만이 아니고 네. 논산이 가진 그 옛 그 정신적 소산을 보면은 조선조에서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보여줬던 정신,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네. 논산 정신이라는 게 참 그 아주 장엄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김홍신 문학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번져서 좀 살아났으면 네. 좋겠고, 네. 그다음에 후학들이 좋은 작가들이 그 논산문학관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좀 자극을 받아서 네. 좀 많이 그 생산이 됐으면 좋겠고, 아. 그다음에 우리 고대사부터 그 아까 얘기했던 논산의 장엄한 정신을 되살려주는 작품이 그 후학들 손에 의해서, 네, 그 네. 머리에 의해서, 네, 마음에, 영혼에 의해서 좀 네, 네. 나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게 지금 그 뭐 액수가 워낙 많이 든 문학관, 게 생존 작가 문학관으로는 세계적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엄청난 돈을 그 아무 조건 없이, 그게 그 남상원 회장께서 네.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 씨. 그 거기다가 문학관을 지어주는 대신 자기 이름은 빼달라. 자기는 전면에 절대 나서지 않겠다. 아, 그렇군요. 나는 그 돈은 냈지만 나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다. 와. 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그 정신사가 네.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널리 네. 번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함께. 정말 제가 하게 알기로도 됩니다. 그게 금액이 엄청 많은 네. 투자가 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보면 와, 논산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더 놀래지만 정말 뿌듯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외부에서 손님들 꼭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아, 작가님 사실 그동안 뭐 쓰신 책이 136권 예. 이렇게 들었어요. 44년 동안 이렇게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사실 작가들은 자기만의 뭐 루틴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글을 쓸 때 그렇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 하는, 선생님도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글을 남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신은 그렇게 글을 오래 썼으니까 그냥 원고지하고 그 만년필만 잡으면 쓱 나오지 않느냐. 근데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고심하고 네. 고심하다 나오거든요. 네. 지금 대법관이요. 네.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법관들 좀 교양 강좌를 해달라고 그래서 법관들 앞에서 특강을 하고 났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언제 글이 제일 잘 써지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감 전날 밤 늦게 딱 그게 마감에 걸리면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는요 그냥 원고지 놓고 척 잡으면은 네. 물론 이제 고칠 거는 고쳤지만은 그 축축축 나갔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글이 안 나가면은 제가 이제 일을 많이 상했는데 오징어 같은 거 있죠. 아유. 그거를 한참을 씹어서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양쪽에 이렇게 아플 정도로 하고 나면 글이 나와요. 뭐 이제 그런 경우 네. 또는 이제 밤에 늦게 커피를 한 서너 잔. 이게 원고가 이게 글이 안 나가니까 자꾸 커피를 마셔요. 이제 그럼 잠을 못 주무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 안 되면은 밤에라도 네. 밖에 나가요. 네. 나가서 그 이제 편한 옷을 입고 정신없이 뛰어요. 그러니까 막 지칠 때까지 뛰고 나서 와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요. 네. 루틴을 얘기하면은 요즘은 그 전에는 바로 썼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 이제 이면지 같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네. 가는 볼펜 있죠. 네. 글씨 작게 해가지고 막 써봐요. 초고를 네, 초고를.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원고지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를 먹으니까 겁이 많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 되셨는데도. 그다음에 글을 잘 썼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네, 네,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제가 변하더라고요.
오래되셨으니까 정말 프로라서 그냥 뚝딱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어렵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사석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막 메모 종이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이렇게 오래되신 작가님들도 저렇게 다 메모 항상 하시고 그러는구나 되게 존경스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메모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메모를 네. 하지 않으면은요. 네. 점점 저 머리가 좋지도 않지만은 건망증이 심해져 가지고 요거 기가 막힌 얘기야 해놓고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럼 생각났을 때 바로 이렇게 적으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메모를 하는 거죠. 그럼 메모지를 이렇게 따로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냥 종이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메모지를 이렇게 늘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네. 하면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죠.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신문을 보던 방송을 네. 보던 누가 이야기를 하건 그 술을 한 잔 마시는데 누가 탕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요. 그래야만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죠. 이게요, 이제 그 인생에도 컨닝이 필요해요. 컨닝. 이제 커닝이죠. 인생에도 네, 커닝이 네, 필요한 네, 게 뭐냐면은 그 판소리 하는 분들 왜 그 부채 쫙 펼치죠. 쫙 펼치면은 여기요 볼펜으로 이렇게 글씨가 거기에요? 있어요. 처음 본인만 들었어요, 아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단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쫙 펼치면은 거기에 네. 있는데 거기다 써놓으면 안 봐도 해요. 왜 안심이 이것 때문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의 연극 배우라고 하는 전무송이라고 하는 선배가 계세요. 네. 5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배우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여기 손에 볼펜으로 뭐가 잔뜩 써 있어요. 그래서 형 그게 뭐냐 그랬더니 커닝 페이퍼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안 잊어버리는데 이제 독특한 단어 있죠. 네, 네. 에레어나 이건 잊어버린대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으면은 그러면 보냐 그랬더니 써놨기 때문에 안심을 해서 안 봐도 기억이 난대요. 심리적인 그렇죠.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네, 저도 한번 써먹어봐야겠습니다. 요즘 글쓰기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시인이 많은 나라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혹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제가 며칠 전에 네. 제가 동서문학상 운영위원장을 해요. 근데 여성만 응모하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도 18,600여 편이 나왔어요. 18,000. 예. 근데 제일 많은 게 물론 시고, 그다음에 네. 수필, 그다음에 아동문학,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 제일 작죠. 네, 네. 근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총괄만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32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요새요 네. 워낙 정보량이 많아서도 그렇고 두뇌가 또 좋고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글 쓰는 능력이 네. 탁월하고 뛰어나요. 그래서 네. 또 겁이 나요. 그러면서 네. 기분 좋아요. 우리 한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이 폭넓은 그 말하자면 교양미와 그 단어 사용과 그다음에 이 영혼의 그 향기를 이끌어내는 힘 이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네. 한글의 가치가 또 얼마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일단은요. 네. 글을 잘 쓰려면은 네. 메모하는 습성을 들여줘야 메모. 돼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감독관을 없애줘야 돼요. 감독관. 왜냐하면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누가 뭐라고 할까, 너 이거 뭐 하면 이렇게 괜히 걱정하는 거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감독관을 맞아요. 없애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독서량이 풍부해져야 돼요. 독서량이 풍부해져야 네, 네,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높여줘야 돼요. 관찰력.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냥 보면 안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요새 이제 코스모스 많이 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코스모스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가까이 찍어 보세요. 네. 가까이 찍으면 가운데 이렇게 꽃술 있는 데 네, 있죠. 네. 꽃술을 찍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네. 그 꽃술이 전부 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코스모스로 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요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수필 한 편을 쓸 수가 있잖아요. 코스모스 우주.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관찰력을 네. 길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쯤은요. 세상을 좀 이렇게 깊게 넓게 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넓게 보는 연습.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네, 네. 그런 네, 그 아주 넉넉한 그 지혜를 가져달라. 이렇게 자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글을 쓰려면 할 얘기가 뭐 100가지는 넘겠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크게 얘기하면 네, 5가지쯤은 예, 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글 잘 쓰고 싶은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저도 한번 여기 강경천에 코스모스가 지금 만발을 했거든요. 한번 꼭 가서 코스모스 사진 찍어보고 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꽃마다 세봐야겠습니다. 다 달라요. 별의 모양과 생김새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다 예. 다른. 정말 궁금해집니다. 작가님 뭐 이제 최근에 이제는 이제 작품을 혹시 구상하시거나 또 나는 이런 걸 좀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몇 개를 그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초고는 하나 써놨어요. 그것도 이제 논산에서 시작을 네. 하는 건데 적인종이라고 그러니까 그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있어도 적인종, 빨간 인간은 맞아요. 없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빨간 인간이 있다 이거죠. 그래 적인종인데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빨갱이라고 하는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가 이게 빨갱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햇빛에 이렇게 쫙 한번 늘어놔서 그 말려보고 싶어요. 그 우리 그 한국 현대사를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적인종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지금 초고는 끝냈습니다. 와. 그래서 요걸 이제 손질을 하는데 네. 시간이 그렇게 좀 걸리네요. 벌써 기대가. 그럼 내년에는 나오겠네요, 선생님. 아무래도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연말쯤에 본래 수필을 집을 내려고 했어요. 네. 제가 그 월간 문학이라는 잡지에 네. 100번을 썼어요. 100번. 100번이면 8년 몇 개월일 거예요 아마. 와. 그래서 이제 매월 한 편이니까. 매달 한 편씩 썼는데 네.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요즘요 네.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 출판을 해도 맞으면 이제 판매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경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고 살기가 그렇죠. 좀 경기가 각박해서 그런가요? 어려우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출판 쪽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선생님 작품도 이렇게 빨리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는 지금 네. 우리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맞아요. 전 세계가 오는 네. 고통이고 국민이 함께 겪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오늘도 아까 잠시 이제 저 문학관에서 뭐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강수량 1000ml 이하면은 밀농사를 줘요. 밀농사. 그러면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냥 되니까. 그리고 1000ml 이상 오는 한국 같은 나라는 특히 이제 산악하고 농경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품앗이가 품앗이. 품앗이가 발전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맞아요. 근데 품앗이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었거든요. 지하 자원도 없고 네. 남북에 갈라졌고 네, 네. 그다음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이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품앗이 정신이에요. 아, 품앗이. 그리고 지금 K 방역 보세요. 네, 네. 세계가 맞아요. 놀라고 있죠. 네. 그다음에 K-팝 방탄소년단 보세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성 골퍼들 보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화장품을 보세요. 또 우리 K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맞아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품앗이 정신의 한 상징이거든요. 품앗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인처럼요. 네.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민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성을 네. 자랑할 만합니다. 네. 지금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달라진 일상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희망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네. 코로나 가슴앓이 참 많은 분들이 하고 네. 저도 주변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아픔은 가슴앓이는 꼭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 다행이네요. 유효 기간이 꼭 네. 있으니까 네. 잘 견디셔야만 합니다. 견딜 때 이제 영혼 백신, 마음 방역 이걸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몸 상하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만 걷는 고통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의 품앗이를 좀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품앗이 정말 예. 가슴에 와닿는 네, 단어입니다. 네, 오늘 2020 강경문화재 야행을 맞아서 강경에서 김홍신 선생님 모시고 아름다운 강경 이야기 또 선생님 작품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말 오래도록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강경 이야기 이제 강경 야행이죠. 네. 이걸 와달라고 할 때 느낌이 네. 어머니가 불러서 네. 왜 달려갈 때 그 느낌이 있죠. 가면은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네. 또 내가 잘할 때 기대했던 곳들 네.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어깨동무했던 동무들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놀이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아름다운 강경을 생각하면은 그런 포근함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네, 저도 더불어 옆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오실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오셔서 제 마음이 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작가님 책에서 읽었던 희망은 운명이다라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지만 우리는 이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마력이 있고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행복한 가을 되시기 바라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